제26차 태양절 열입축전이 11일 평양 면역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성학 동지와 조선여리협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상업상 곽종준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여리사 접대원들이 참가한 개막식에서는 개막사가 있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축전장을 돌아봤습니다. 여리 가공의 과학화, 예술화, 다양화의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축전은 명여리 전시회, 주식 및 상밥 전시회, 여리과학기술 성과 전시회, 조미료 전시회와 빵 전시회, 그리고 여리사 접대원들의 기술 경연, 가정주부들의 음식 만드는 경연으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옥류관에서 봉사되는 모든 요리들을 인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명요리로 발전시키도록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류관에서는 인민들이 즐겨 찾는 요리들을 만들기 위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평양냉면과 함께 민족적 전통을 더욱더 살려나가면서도 그 맛과 향기를 더욱더 새롭게 발전시키는 측면에서 요리들을 만들어서 출품하였습니다. 많은 탄이들이 독특하고 문화성 있고 아주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요리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전하는 인민들의 음식 문화에 맞게 경험도 교환하고 또 우리가 새로운 것을 적극 따라 배워서 인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더 많은 요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번에 축전에 처음 참가했는데 다양하게 출품된 요리와 제품들을 보면서 생산자로서 이분들이 요구에 맞게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더 자각하게 됐습니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을 맞이하는 인민의 환희가 온 나라에 뜨겁게 차넘치는 속에 얼마 전에 평양 산원에서 536번째 새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첫 번째로 출생한 새쌍둥이 어머니는 함경북도 온송군 풍내리에서 사는 김금실 여성이고, 아버지 전석철은 풍내농장 농장원입니다. 새쌍둥이 임신부로 확정된 즉시 평양 산원에 입원한 산모는 갖가지 영양 음식들과 꿀을 비롯한 보약을 정상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의료 일꾼들의 적극적인 의료상 방조를 받았습니다. 당의 사랑을 젖줄기로 해서 자라난 새쌍둥이는 태어날 당시 2kg 정도였던 몸무게가 의료 집단의 관심과 정성 속에 무럭무럭 자라나 태어날 때는 4kg 이상으로 됐습니다. 은정어린 선물을 받아 안고 건강한 몸으로 평양 산원을 나서는 새쌍둥이들과 그의 부모들을 의료 집단이 뜨겁게 바래주었습니다.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반공하고 압살책동을 단호히 징별할 멸족의 의지를 안고 함경남도 안의 고급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미제와 계급적 원수들이 우리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한 야수적 만행 자료들을 보여주는 도계급교양관과 함흥시 해안구역 수도리 생매장터를 찾았습니다. 오늘 여기 수도리 생매장터에서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적들이 감행한 야수적 살육 만행들에 대한 해설을 듣고 원한이 생매장터도 돌아보고는 우리 학교 졸업반 학생들이 1100배의 복수심에 넘쳐 모두가 인민군대를 열렬히 탄핵에 나섰습니다. 여기 이본원의 생매장터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원수에 대한 한상은 곧 죽음이라는 것. 놈들과는 오직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하며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것. 저는 반제계급 투쟁의 이 준엄한 천리를 심장에 새겨안고 목숨보다 귀중한 사회주의 자국을 지켜 저국보의 처서에로 달려나가겠습니다. 만약 놈들이 전쟁에 나와서는 불을 단다면 여기 수도리 생매장터에서 억울하게 숨진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목까지 다 합쳐서 가정스러운 원수놈들을 모조리 죽탕쳐버리고야 알겠습니다. 인간의 두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원수들의 치떨리는 야수적 만행을 낱낱이 폭로하는 역사의 증견물들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투철한 반제반미 계급의식을 더욱 굳게 새겨안고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의 무분별한 침략전쟁 도발 소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멸족의 기상과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자 증가와 함께 완치 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후유증이 또 하나의 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밝힌 데 의하면 현재 세계적으로 악성 비루스 감염자 4명당 1명이 12주일 이상 지속되는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최근에 특이적인 면역 회피 능력을 보유한 각이한 유형의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들의 확산으로 재감염률이 높아지면서 후유증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후유증은 악성 전염병을 심하게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더 우심하게 나타났으며 왁신을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도 발생률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밝힌 데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으로 인한 장기 후유증이 뇌 구조 변화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뇌 구조 변화는 신경 및 심장 호흡 관련 증상을 일으키게 되며 일부 경우 운동 장애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 자료에 의하면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을 앓고 난 사람들 속에서 혈전 형성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악성 전염병을 경증으로 경과한 사람들 속에서는 혈전 형성 확률이 2.5배, 중증으로 경과한 사람들 속에서는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신형 코로나 비루스가 감염력이 강한 형태로 계속 진화되는 것만큼 재감염을 막고 이로 인한 후유증 치료에 보다 관심을 돌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의 베이징시와 북부의 여러 지역에 강한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중국의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현재 상해, 천진을 비롯한 18개 지역들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역이 누런색으로 변하고 대기 환경이 심히 오염됐으며 보임거리가 짧아져 차들의 운행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상대는 대부분 지역들이 황사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문은 주민들이 외출을 삼가하며 외출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와 무리수건 등을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정부 간 기후변화위원회가 지구온난화에 관한 최신 자료를 종합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온난화에 제동이 걸리지 않을 경우 2030년대 전반기에 가서는 기온 상승폭이 1.5도씨를 넘을 것이며 21세기 말에는 3.2도씨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의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1도씨 상승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극단적인 기후로 인한 큰 물과 가물, 고온 등 재해 발생 건수는 50년 전에 비해서 5배나 많아졌으며 그로 인한 손실액은 7배나 크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가 세계적인 대참사를 빚어낼 수 있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각국이 그에 대한 대응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마르세유시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2개의 주택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10명이 행방불명됐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발리섬 해변가에서 죽은 고래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5일에도 몸 길이가 17m나 되는 고래 한 마리가 해변가로 밀려 나왔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한 주일 동안에 3번이나 나타났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리고 성화와 재룡에서는 새벽에 소리가 내렸습니다.
북부 내륙과 동해안의 여러 지역, 그리고 령천과 증산, 남포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생바람이 불었고 백두산과 단촌, 명천에서는 한때 초당 15m 이상의 강풍도 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오후부터 량강도 일부 지역에서 황사가 관측됐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반적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황사는 내일도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17도로서 평년과 같았고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겠고 황사의 영향을 계속 받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황사는 내일까지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 영향을 줄 것이 예견되므로 황사주의 경보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량강도, 함경남도, 강원도 일부 지역과 령촌, 남포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샘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사람들 속에서는 황사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소독과 손씻기를 비롯한 방역 규정을 더욱 철저히 지키는 것을 비롯해서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북부 지역으로 이동해오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저녁과 밤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백두산에서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이 불고 중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소리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여전히 백두산으로서 령화 1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독성 지방으로서 2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5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려서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전까지 개였다가 오후부터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평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개송시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개인 후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겠으며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14일에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15일에는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소낙비가 내리면서 우박도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리고 15일에 황해남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16일에는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동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14일에 평년보다 높고 15일과 16일에는 평년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